안녕하세요. 2월의 선관 2월입니다. 사주도 그렇지만 관상도 대박이 나는 관상이 있습니다. 사주가 나쁘더라도 관상이 아주 좋다면 운이 나쁜 것을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사주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관상은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좋은 관상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돈이 들어오고 복이 많은 관상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오늘은 대박나는 관상에는 어떤 관상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관상을 만들기 위해서 일상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나는 관상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피부입니다. 얼굴을 살펴보면 이목구비를 제외하고 가장 빠르게 스캔되는 부위는 바로 피부입니다. 전체적인 면적이 가장 커서 그러기도 한데요. 피부에 광이 나고 윤기가 돌면서 맑고 깨끗한 피부는 그만큼 좋은 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피부는 땅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 곡식과 생명체가 자라기 위해서는 척박한 땅보다는 윤기가 흐르는 고르고 평평한 땅이 최고입니다. 마찬가지로 피부는 땅을 의미하기 때문에 순리대로 흐르기 위해서는 이 땅, 이 피부가 가장 첫 번째로 좋아야 합니다. 운을 살펴봤을 때, 특히 운이 좋을 때는 얼굴에 광이 돌고 피부가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운이 안 좋을 때는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트러블이 올라오는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 관리를 하기 위해서 피부과나 에스테틱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성공하시는 분들, 대다수 분들도 피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관리를 절대 놓지 않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피부만으로 그 사람을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피부가 좋고 나쁘고로 그 사람 전체를 다 파악하지 않지만 이 피부로 운의 흐름을 알 수가 있고 운기가 좋은지 나쁜지 여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물적으로 여유가 되신다면 돈을 쓰셔서 에스테틱이나 피부과에서 관리받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것이 힘들더라면 요즘에는 홈케어도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홈케어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타고나게 피부가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관상학에서 이야기하는 피부가 좋다라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좋은 식습관을 유지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좋은 수면 패턴을 유지한다라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관리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충분히 집에서 홈케어 그리고 적절한 식습관과 좋은 수면 패턴 그리고 운동을 충분히 한다면 좋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윤기 혹은 빛입니다. 마찬가지로 피부에 이은 내용이기도 하는데요. 사람의 얼굴에서는 빛이 나고 광이 나야 되는 부위가 4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위, 이 4가지 부위에 빛이 나야지, 그리고 윤기가 나야지만 그 운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곤 합니다. 첫 번째 부위는요, 눈썹 털입니다. 눈썹 털을 많이 간과하고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눈썹의 털은 여러 방향으로 지저분하게 나서는 안 되고 눈썹의 털에는 힘이 있고 수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방향으로 가지런하게 정돈되어야 하는데요. 눈썹에 윤기가 더해졌을 때 가지고 있는 운기와 복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 털을 가지런히 정리를 해주고 로션을 바를 때도 눈썹만 제외하고 바르는 것이 아니라 눈썹에도 같이 이렇게 발라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부위는 콧대입니다. 콧대는 주름이 없으면서도 윤기가 나고 광이 돌아야 하는 부위입니다. 코는 관상학에서 재물의 주체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콧대가 맑고 빛이 나야지 좋은 운이 들어옵니다. 콧대는 우리 얼굴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부위가 낮고 평평하다면 요새는 이렇게 오일감이 많은 비비크림이라든지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쓴다거나 아니면 하이라이트로 포인트를 주면 아주 좋습니다.
주체성이 있어야지 자존감이 생기고 또 자존감이 생겨야지 바깥에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제복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위입니다. 세 번째는 눈입니다. 눈은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 눈의 빛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듣는 이로 하여금 다양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빛나는 눈 중에는 살기를 품은 눈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감정을 품으면서도 빛이 나는 눈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살기를 품으면서 눈이 반짝거리는 눈을 가지신 분들을 보면 은연중에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빛나는 눈은 부처님의 눈처럼 빛이 나면서 온화하고 자비로운 느낌을 가질 때입니다. 눈은 흑백의 분리가 잘 돼야 하고 너무 흰자가 많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흰색은 곧 살기를 뜻하기 때문에 검은 자위가 흰 자위보다 조금은 더 커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생동감 있게 지혜롭게 눈이 반짝이는 것을 아주 좋은 눈의 관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눈매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눈의 힘만 명확하고 강하다면 충분히 좋은 눈, 그리고 불을 가질 수 있는 눈이 됩니다. 그래서 삶을 사실 때 루즈한 상황들보다는 약간은 긴장할 수 있는 약간의 스트레스 상황에 우리는 좀 더 긴장을 하게 되고 눈에서 더 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약간의 스트레스 혹은 긴장을 가지신 상태로 삶을 사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는 인당입니다. 인당이라고 하면 생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당은 눈썹과 눈썹 사이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부위에 눈썹이 어지럽게 나게 되면 이 부위가 혼탁해지면서 기운을 잃게 됩니다. 이 부위는 가장 중요한 부위인데요. 어떤 것을 관장하냐면 수명을 관장하는 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당의 부위는 수명을 관장하기 때문에 이 부위가 깨끗하게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눈썹 칼로 충분히 다듬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살입니다. 많은 분들 살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관상에서의 살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살을 너무 많이 빼게 되면 관상에 악영향이 오게 됩니다. 얼굴이 날카롭게 뾰족하게 각이 지게 되면 좋지 않은 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얼굴의 이목구비는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반영되기 때문에 원만하고 부드러운 것을 가장 으뜸으로 하는데요. 이러한 살이 부족하게 되면 얼굴에 가지고 있는 윤곽이 다 드러나게 되면서 뼈가 붉어지게 보여집니다. 이러한 뼈들이 붉어지고 각지고 뾰족하게 보여지게 된다면 가지고 있는 복이 감축되니 너무 심한 다이어트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좌우 대칭의 여부입니다. 누구나 약간의 비대칭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칭이 심하시다면 관리를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관상학에서 말하는 좋은 관상의 핵심은 빛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화입니다. 조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대칭이 삐뚤어지거나 한쪽이 처지거나 너무 맞지 않게 된다면 조화가 깨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꼭 교정이 필요합니다. 요새는 유튜브로 경락하는 방법, 그리고 비대칭을 고치는 방법, 페이스 요가 등 여러 가지 영상들이 많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따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를 꼿꼿하게 하고 평소에도 스트레칭을 자주 한다면 비대칭을 많이 개선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드린 부분은 집에서도 손쉽게 홈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철저한 자기관리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건강하고 부가 넘치는 관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하시니 노력해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월이었습니다.